하는데 방학식이가 오늘 얘기 주더라고. 내가 체크를 안 했지. 그래. 내가 맡은 거지. 간다. 자, 목적부터 설명할게. 먼저 이 미적분이라는 것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 다음 미분, 적분 총 3개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심플한 구성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과 미분은 한 덩어리야. 개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배우셔야만 미분이 이해가 된다. 알겠죠? 그럼 미분이랑 적분은 무슨 관계냐?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렇진 않지만 여기 나오는 부정적분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부정적분이랑 미분은 역연산입니다. 여기 역연산이라는 표현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일 여러분들이 익숙한 역연산은 자 x 플러스 y의 제곱을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으로 하는 걸 전개라고 하죠. 맞아요? 전개 역연산을 인수분해라고 해요. 맞아요? 이때 나오는 표현이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역연산. 맞아요? 그러니까 전개 역연산이 인수분해인 거야. 그러면은 뭔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 자, x제곱을 미분한 거를 2x라고 하는데 2x를 다시 x제곱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걸 적분이라고 불러요. 정확히는 아니고 적분은 아니고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데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거꾸로 돌려놓는 걸 적분이라고 그래요. 부정적분. 그래서 요 두 개는 또 뭐예요? 연관성이겠지. 그래서 미분과 적분,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 딱 잘 짜여진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대수는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이 따로따로 놀아. 각기전수죠. 그런 느낌이잖아. 이거 따로 들어도 아무 이상 없어. 이거 듣고 이거 듣고 이거 들어도 아무 상관 없거든요. 순서만 바꿔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순서를 바꾸면 못 따라.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 큰 덩어리가 진짜 한 권이구나라는 느낌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첫 단원을 잘못 깨잖아?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첫 단원을 잘못 깨면 끝까지 망해.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업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지 같은. 약간 어찌됐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간략하게 설명해 줄게. 함수의 극한하고 연속에서는 아예 새로운 컨셉을 배울 거예요. 아예 새로운 컨셉이야.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는 건 대입이라 그러죠. 이해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야. 예를 들면 x가 3입니다. 그럼 2x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8이죠. 이건 대입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대입. 이건 뭐냐면 바꾸는 거예요. 대신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해서? 대신 입력이라고 생각해도 돼. 대신 근데 자 대신 입력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x 대신에 4를 집어넣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2 곱하기 4라는 의미니까 답이 뭐로 나와? 8로 나오는 게 대입이야. 근데 극한이라는 컨셉은 아예 달라. 자 기호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이렇게 써요. 이게 물어보기 극한이거든요. 드디어 리미트라는 게 나오는데 이 뜻이 뭐냐면 잘 봐봐. 얘는 x가 4였다 이거였잖아요. 얘는 x가 4에 가까이 가. 응? 그게 뭔 소리야? 야, 들어봐. x가 4에 가까이 가. 그럼 2x는 어디로 가? 8로 가. 근데 물어볼게. x가 4야? 4에 가까운 거야. 4에 가까운 거니까 아직 4는 아니잖아? 그럼 얘도 당연히 8이 아니잖아? 근데 얘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destination. 목적지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 이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는 게 맞아? 얘는 진짜 8로 가는 게 맞죠? 실제로 2x는 아직 8이 아니야. 2x는 아직 8이 아니야. 근데 너 목적지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로 가냐? 8이요. 자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선생님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구만. 이게 다르지. 자 x가 0이야.
이거 존재해 못 존재해? 불가능하지. 왜? 분모에 뭐가 되면 안 되니까.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건 돼. 자, 아직 0이 아니요. 아직 0이 아니요. 이거 아직 0이 아니야. 맞아요? 아직 0이 아니니까 이 친구가 아직 0이 아닌 것들인 건데 이 x랑 이 x가 완전히 같은 건 맞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약분이 가능하지. 얼마예요? 1이야. 이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을 배우는 게 극한과 연속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호를 이제 배운다는 뜻이잖아. 차이가 있다는 거야. 대입과 극한은 다른 거야. 알겠죠? 다른 거 확실히 있겠죠? 달라요. 그럼 이걸 왜 배워요가 중요한 거잖아. 얘가 미분을 할 때 필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야. 알겠죠? 이 리미트 기호에 대한 걸 확실하게 배우고 미분으로 넘어가셔야 미분에서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분이라는 건 꼭 배우는 거고. 극한이라는 건. 자, 미분은 뭐냐? 아, 저기 뭐가 없어. 지우개가 없어. 자, 그 미분이라는 건 뭐냐면, 잘 들어. 결국에는 목적만 말해줄게. 최종 목적. 얘야. 우리의 최종 목적은 얘야. 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중간에 뭘 배운지도 안 알려줬어. 우리의 시험 목표는 뭐라고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잘 들어. 이제 이 단원이 끝나잖아. 이 단원이 끝나면, 미분의 단원이 끝나면 y는 2x 4제곱 빼기 2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미분을 다 잘 배운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미분을 배웠다는 건 뭐라고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4차 함수 그래프 처음 한 번도 안 배웠잖아요. 3차도 마찬가지고 그걸 그릴 수 있게 되면 끝! 이 단어는. 알겠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알죠? 얘들아 우리 지금 최근에도 느끼고 있는데 삼각함수에서 그래프 배웠지? 그 다음 뭐해? 그 다음 뭐해? 활용. 자, 이해했어? 자, 우리가 상함수 속도고 지수로고도 마찬가지야. 그래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최초식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방보드식 쓰고 마지막에 뭐 활용할 거 있으면 활용한단 말이지. 이게 딱 그 스토리로 가는 거야.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뭘 하기 위함이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미분은 무슨 단원이에요?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단원이에요. 그 기법으로 뭘 쓰는 거야? 미분을 쓰는 거야. 알겠죠? 그래프를 그리는 기법으로 미분을 사용한다. 알겠죠? 그러면은 적분은 뭔데요? 아이 들어야 돼. 틀면 안 돼. 자, 적분은 뭐냐면 스토리만 말해줄게.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함수와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종류 인 건데 편하게 말하면 넓이인데 이게 좀 어려워. 자, 얘들아 선이 쌓이면 뭐가 돼? 면이 되지. 면이 쌓이면 뭐가 돼? 입체도형. 맞아요? 이해했어? 선이 쌓이면 점이 쌓이면 선이 되는 거고 선이 쌓이면 면이 되는 거고 면이 쌓이면 입체가 되는 거야. 맞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을 주고 함수는 그래프잖아요. 그래프를 주고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면을 주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부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을 쌓아서 넓이를 구할 거야. 적분의 컨셉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은 적분이라는 게 여러 개를 쌓는다는 뜻이에요. 쌓을 적자예요. 이해했어요? 쌓는다는 얘기야. 그럼 선을 쌓으면은 넓이가 됐겠지. 그래서 넓이가 나오는 거야. 근데 넓이를 쌓으면 부피가 되겠지. 그래서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오케이? 이해했어? 근데 그게 뭘 이용하는 거라고요? 미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이스 개념 미분에서 미분을 거꾸로 돌렸더니 어떤 개념이 나온 거야. 이해했죠?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거까지 딱 배우는 순간 산업혁명 때 수학과 이제 동등해졌어요. 드디어. 산업혁명은 이 적분 이전 이후로 나뉘거든요. 자, 왜 했냐면 그 샤를 아저씨랑 이른 아저씨들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진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 그 전부터.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증기라는 걸 만들잖아요. 물을 끓여가지고 그 압력이 올라가는 걸 가지고 안녕하세요. 압력이 올라가는 걸 가지고
그 압력 팽창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는 게 증기기관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알고 있는 거지. 처음 들어. 뭐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압력이 팽창할 때 그 압력에 따라서 변하는 부피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그 쇠 파이프가 터져. 그럼 어떻게 사람이 죽어. 실제로 산업혁명 초창기에는 잘못 계산해가지고 터져가지고 사람 많이 죽었어요. 실용화 당연히 전에. 이해했어? 막 하다가 터지는 거야. 빵! 터지는 거. 왜요? 부피 계산 잘못해가지고. 자, 그럼 적분이 나온 다음에 뭘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게 됐다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부피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정확한 증기기관이 나온 거야. 그래서 기차에도 쓰고 기계로도 쓰고 하게 된 겁니다. 이 적분 여기까지 배운 뭐라고요? 산업혁명이야. 이거 누가 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이 하셨어요. 뉴턴이 하셨어요. 뉴턴이 한 15세기 사람이잖아요. 16세기? 15세기 사람인데 이걸 연구해가지고 18세기 이후로 터진 게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이제 드디어 18세기, 19세기 수구학으로 온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요? 기원 전이지 뭐. 이집트 형들이 하던 거야, 여러분. 이참수. 이집트 형들이 하던 거야, 여러분. 이집트 형들이 하는 거 하면서 어렵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기원전 아저씨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수학 개어렵네. 예수님 이전이야. 예수님 이전이라고 지금. 물론 그때 X라는 기호는 안 썼지. X라는 기호는 안 썼지만 2차 함수의 개념은 그때 있었다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근대로 왔다. 근대로 오신 거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올라가시면 현대로 오죠. 근데 현대도 19세기, 20세기야. 21세기 수학은 여러분이 대학원을 가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의 수학들은 사실 나도 몰라요. 나도 연구원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대학원을 가면 이렇게 배우겠지. 근데 이제 나는 딱 어디까지 배운 거다? 19세기, 20세기 수학까지만 맛을 본 거지. 렐름 이렇게 맛을 본 거죠. 근데 맛없어 이러고 이제 때려친 거지. 그런 상황. 나는 안 할래 이렇게 된 거고. 여러분들 근데 20세기 수학 알고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알고 있어. 행렬이야. 행렬은 20세기 수학입니다. 굉장히 최근 수학이에요. 그리고 또 곧 배울 게 있어요. 20세기 수학. 아니야. 20세기 수학? 19세기 수학? 벡터. 곧 배우게 되겠죠. 벡터라는 걸 배우면 19세기, 18세기 수학을 배우는 거니까 또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겠죠. 그 이제 요 고등학교 과정이 끝나면 근현대사 수학까지는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그 중에 첫 단원에 들어오셨다. 자, 단원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극한에 관해서 배울 거고 오늘의 메인 포인트는 여러분이 집에 갈 때 이 기호가 뭔 뜻인지 알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책이 없으신 분들 있습니다. 단원 설명 요금 된 것 같아요. 맞다. 내가 알기로 한 명 더 있는데 잠깐만 내가 누구 한 명 아예 신경 안 쓰고 있는데 한 명 더 있어. 자, 이제 나 가보자. 우리 가겠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이 미분이 뭐게라고 물어보면 오늘 내가 말해준 설명 썰을 딱 풀어주면은 공부를 한 사람이 됩니다. 아직 잘 모르지만 공부를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것들은 이 수학의 단원을 조금 친숙하게 만드는데 꽤 큰 도움이 된다고 난 믿어요. 그래서 항상 백그라운드까지 다 공부해서 오는데 그 중요한 거는 이 수학의 감사함을 느낄 필요가 있어. 수학 왜 공부하냐고 자꾸 이상한 얘기하는 애들 있는데 얘들아 수학 없으면 니들이 없어요. 산업혁명 시대가 없으면 여러분이 없다니까. 왜 말 안 했니? 인구가 거의 10배 이상 증가했는데 그 뭔 소리야. 산업혁명이 안 일어났으면은 10명 중에 9명은 없다는 얘기잖아. 여기 딱 10명이거든요 오늘.
그럼 아이 중에 한 명밖에 안 남다니까? 다 표현이 좀 이상한가? 다 죽어요. 없어. 태어나진 않는다고. 자, 가죠. 감사히 생각하세요. 지금 숨 쉬고 있는 거는 적분 때문이다. 생각하시면 돼. 뉴턴형은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과학 파트에 나오다 보니까 과학자로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수학자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뉴턴형 이미지가 과학자 이미지로 붙여진 이유가 그 사과나무 때문인데 그냥 사과나무 안 좋아한 건 아니고 그 형이 길바닥에 눕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 형 완벽주의자란 말이야. 몸에 먼지 묻는 것도 싫어했을 거야 아마. 개또라이예요 그 사람. 왜냐면은 이미 미적분학이랑 그 말릴레 법칙이라는 걸 이미 증명한 지 3년 뒤에 본 게 있어요 논문을. 3년 동안 뭐 했냐면 이 완성된 논문을 검토한 것도 검토한 건데 3년 지나고 지가 완성한 다음에 3년 동안 검토하고 자기랑 정말 친했던 친구한테 내가 이런 걸 써봤어 라고 보여줬던 사람이야. 근데 봤는데 걔도 과학자니까 보이는데 야 미쳤는데? 이렇게 된 거야. 이걸 왜 지금 얘기해?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 공개하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은 그런 아저씨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때 사고를 되게 많이 하고 근데 그 아저씨가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나무 이렇게 보면서 나무가 떨어졌네? 만일의 법칙 이렇게 했다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과학 사례들은 유레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알죠? 재밌어라고 이런 얘기를 하지. 우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시. 우민은 나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람. 그 사람들이 천재가 보기에 우리는 우민이지 뭐. 우민이 뭔 뜻인지 알죠? 바보 같은 사람들 이런 뜻이잖아. 걔네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니?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피타고라스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야, 비율이랑 비율 A 대 B 대 C인데 넓이가 A제곱, B제곱, C제곱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더하면 같다고.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선생님?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그런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과학자들은.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사람 다 온 것 같으니 미스터 빼는 수면 중이에요. 자, 함수에 일단 갈게요. 자, 극한이 뭔지나 좀 배우자고. 잘 들어. 아예 새로운 거야. 브랜뉴야. 완전 브랜뉴야. 행렬 같은 거야. 알겠죠? 행렬 같은 거. 행렬 들을 때 기억나죠? 저게 뭐야? 그런데 풀리지? 그거야. 알겠죠? 자, 함수가 있어요. yfx라는 함수가 있어. 자, 이 친구는 지금 연결 쭉 되어 있죠? 이때 여기 어딘가에 x는 a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얘가 a, fa 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연주야 안 돼. 봐야 돼. 자, fa라는 값은 어떤 숫자일 거예요. 기호로 쓰지만 다 이게 되고 있는 거지? fa가 어떤 숫자래. 이런 얘기야. 괜찮죠? 자, 우리가 하는 기호는 다 하는 것 같아. 잘 보세요. x가 요 표시를 쓰는 거야. 기호로 쓸까?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때 y값이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 값을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 한다. 자, 무슨 소리냐면 어떤 점이 있는 거야. 점 P가 있어야 되는 x, fx입니다. 오케이? 그때 x라는 이 x 여기에 있는 x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A에 하나씩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점이 어떻게 되겠니? 점이 이동을 해요. 봐야 돼. 이거 진짜 어려운 개념이야. 처음에는 완전 새로워. 점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 X가 이동하면, X가 오른쪽 이동하면 점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맞아요? 움직여. 그때 이 친구의 Y 값이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지면이에요. 자, 얘가 지금 X가 A로 다가가면 점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니까 이 Y 값이 어디에 점점 가까워져? FA에 가까워지죠. L에 가까워지는 거지. 얘가 L이니까. 맞아요? L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이해했음? 그 다음에 점피 갖고 여기 쓸 필요는 없잖아. 어디 쓸 수도 있어? 여기 쓸 수도 있지. 점피가 여기도 X, Fx예요. 이때 이 X가 어디에 또 하나씩 가까워져? A에 여기 X니까 A에 하나씩 가까워지는 거야. 가까워지면 점이 막 움직이겠지. 맞아요?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쭉 가까워질 때 이 Y 값이 어디로 쭉 가까워져?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이 Y 값이 L로 가까워지고 있지. 그러면은 지금 X가 A로 갈 때 이쪽에서 오든 이쪽에서 상관없이 Y 값이 L로 가까워지고 있지. 이때 이 L을 뭐라고 본다고? 극한값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기호로 쓰면 되는 거야. 이 L을 기호로 쓰면 되는 거야. 리미트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뜻이 뭐냐면 계속 가는 거야. 어떻게? X가 어디로? A로. 이 뜻이 뭐야?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라는 의미인 겁니다. 알겠죠?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Y값은 이런 얘기. 이거 Y값 맞죠? Y값은 어디로 간다? L로 가요. 이해했어? 그때 이 Y값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 L이라는 값을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극한값 또는 극한인데 물어볼게 얘들아. 아까랑 똑같은 표현이야. 이 fx 값이 정확하게 L이야? 아니라니까. 얘가 한없이 가까이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점 바로 옆에 있는 정도 느낌이야. 이해했어요? 얘가 지금 x, fx를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가 a에 가까이 간다 그랬지 a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fx도 아직은 여기 도달을 못했어. 맞아요? 도달을 못했으니까 얘가 얘랑 같은 건 아닌 거야. 맞아요? 그런데 모은 거야. 그럼 이 뜻은 뭐야? 지금 그 값을 물어보는 거야? 아니야? 이 fx 값을 물어보는 거야? 아니야. 이 뜻이 뭐야? 목적지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얘가 x가 a로 한없이 가면 y 값 어디로 감? 인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야? 라고 물어본 거야. 뭐라 그러면 된다고? L이요. L로 가고 있어요. 이런 뜻인 거야. 여기에 0이 있어요. 얘 어디 가고 있어? 어디 가고 있어? 어디 가고 있어? 이거야.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지? 아니, 안 닿지? 여기 안 닿지? 여기 안 닿지? 근데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아. 영어로 가는지 알잖아. 이게 극한값이. 컨셉 이해했어요? 닿진 않았어. 도착은 안 했지만 우린 알 수 있어. 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영어로 가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 이때 이 0값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극한값은 같은 값이 아니야. 목적지야. 이해했나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가까워지는 값이야. 목적지야. 목적지. 저 표현 잘 들어나? 저거 이해 못하면은 문제 풀기 힘들어. 적어봐요. 아니 졸면 안 돼. 오늘은 큰일 나. 알겠어요? 큰일 나요. 오늘 졸면은 미분 날라가. 그 생각에 미분이 전단원이거든요. 이거 오늘 극한이랑 연속 파트 잘못 들으면 아예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첫 단원이 진짜 중요해요. 알겠죠? 빨리 집중해서 봐야 돼. 연주 졸으면 큰일 나. 오늘은
자, 다음 거로 가볼까? 쓰고 있었어? 쓰세요. 기호를 익혀야 돼. 기호를. 이 뜻을 봐야 돼요. 이 뜻이 뭐다? 어디 갔어? 저기 있어. x가 a로 한없이 갈 때 fx는 뭔데요?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즉 y값. y값이 l로 가요. 이런 뜻인 거예요. 기호가. 자, 다 썼죠? 얘들아, 이때 봐봐. 잘 봐봐. 아까 내가 이 표현을 딱 썼는데 얘가 왼쪽에서 올 때도 오른쪽에서 올 때도 다 L로 가지. 그때 이거를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해.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가면 왼쪽 오른쪽은 빼도 돼. 이거 빼도 돼. 지금은 하지 말고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잖아. 가까이 가잖아.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수렴한다라고 해. 자, 그 여러분 입장에서 수렴 말고 다른 게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들죠. 다 수렴하는 거 아니야? 자,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어. 자,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예를 봐봐.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y는 x 빼기 2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입니다. 그럼 여기 알고 있다시피 점근선이 x는 2죠. 맞아요? 여기서 요렇게 생긴 유리함수야. 그지?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얘를 fx라고 줄게요. fx는 수렴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x가 잘 봐봐요. x, fx라는 점 p가 있었는데 x가 점점 어디로 간다고요? 2로 다가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점이 2로 어디가 이거? 올라가 버리네. 맞아요? 쭉쭉쭉 올라가잖아. 그럼 이건 수렴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자, 수렴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의 값으로 다가가야 돼. 근데 이건 지금 하나의 값이 아니야. 아니, 쭉 값이 계속 바뀌어. 커지고 있다는 건 값이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 계속 커지는 거잖아. 맞아요? 거기는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 그 커지는 것도 값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상태지. 커지고 있는 건 상태지 값이 아니지. 얘는 값이잖아. 딱 이 값으로 가는 거잖아. 얘는요. 계속 커지는 상태인 거잖아. 이거는 수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다시 수렴이라는 건 그 값으로 가야 돼. 값으로. 이해돼요? 요렇게 와야 이게 수렴이야. 맞아요? 근데 얘는 이게 아니 이거라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니까. 이해됐죠? 뭐 1000, 2000, 3000 바뀌고 있다니까? 값이 정해져 안 정해져? 정해지지 않지. 맞아요? 커지고 있다는 건 정해지지 않은 거야. 맞아요? 정해지지 않은 건 수렴이라고 말하지 않아. 근데 이거 표현하는 길이 있어야겠지. 이게 수렴인 건 알겠어. 그럼 이건 뭐라고 부를래? 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밑에 나온 거야. 자, 그 다음 거네. 그 다음 거부터 먼저 할게. 자, 여기 보세요. 지워도 돼? 이거? 지워도 돼? 설명해, 들어봐, 일단. 얘들아, 오늘은 스토리 듣는 날이야. 바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스토리를 들어보는 거야. 알겠죠? 자, 봐봐.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fx가 수렴이 아닐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수렴이 아닌 거야. 어떤 값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래?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다른 표현을 쓰겠다는 거야. 이때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발산. 얘들아, 수렴 아니면 다 뭐야? 발산이야. 이해했죠? 응. 수렴 아니면 발산인 거야.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뭐 있습니까? 방금 얘기한 거 예를 들면은 얘가 말한 예시가 있어요. y는 절대값 x 빼기 2분의 1 이런 그래프가 있다 쳐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를 보면 x축 y축이 있다고 치면 여기 x는 2가 점근선이고 요렇게 이렇게 가는 친구였는데 접어 올린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나왔겠지. 얘처럼. 괜찮아요? 그럼 요 상태에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거 fx라고 할게요. y는 fx는 어디로 가요? 했더니 얘가 지금 왼쪽에서 오나 오른쪽에서 오나 쭉쭉 올라가지. 그러니까 x는 2로 다가가면 점이 다가가면 계속 쭉 올라가지. 이건 수렴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계속 커지니까.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를 거란 얘기야? 발사라는데 종류가 있어요. 자, 얘 계속 커지지. 계속 커지잖아. 맞아요? 계속 커지는 거 있잖아. 계속 커지는 중요한 표현이야. 잘 들어야 돼. 오늘 새로 배우는 거 되게 많아. 상태야, 상태. 오케이? 계속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어요. 기호예요. 이거 우리는 이렇게 쓰고 무한대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무한대라고 해요. 무한대. 정확히 표현하면 양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리밋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양의 무한대. 인피니티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할 필요 없지? 무한대예요. 제 이 뜻이 뭐라고? 계속 커지는 상태야. 얘들아, 무한대 기호는 숫자야 아니야? 뭐라고요? 상태야. 이 표현을 쓰면 무슨 뜻이라고?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면 계속 커지는 게 있으면 뭐도 있겠죠? 계속 작아지는 것도 있겠죠? 그럼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y는 gx인데 마이너스 절대값 x 빼기 2분의 1인 거예요. 마음에 들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실 거냐면 점근선이 x는 2는 똑같지만 얘는 이 친구를 x축 대칭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x는 2예요. 그럼 점 P가 있어요. 얘가 점점 x가 2로 다가가는 거야. 그럼 점이 이렇게 따라가겠지. 다시 x 여기 이 점의 좌표가 x, f, gx죠. gx인데 x가 점점 어디로 간다고요? 2로 간다고. 그럼 점이 2로 가까이 가면 이렇게 따라갈 거 아니야? 함수를 따라갈 거 아니야? 맞아요? 따라가는데 얘가 쭉 따라서 어디로 가고 있어?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쪽에 있는 점 P도 점점 쭉 따라 내려가겠지. 2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맞아요? 그럼 아래로 쭉 내려가는데 끝이 있어 없어? 계속 내려가. 맞아요?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는 계속 커지긴 커져. 절대값이. 근데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로 커지고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부르면 뜻이 뭐냐면 계속 뭐냐? 계속 작아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뭐라고 이 뜻이 뭐라고요? 계속 작아지는 상태야. 읽을 때는 음의 무한대라고 합니다. 이해했어? 기호야. 기호야 기호. 알겠죠? 이건 기호예요. 얘는 양의 무한대. 얘를 뭐라 그런다고? 음의 무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한명 괜찮아? 오늘 다 새로운 기호들이야. 이거 얘를 이렇게 부른다. 짠. x가 2로 갈 때 fx, y 값이 뭐한다? 계속 커진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얘 뜻이 뭐야? x가 2로 갈 때 gx의 y 값은 계속 작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나? 정리 한번 해보시죠. 이쪽에. 그럼 발산이 생기는 이유는 그 다가가는 x의 y 값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애들아 발산이라는 건 정해지지 않은 거야. 근데 발산 중에 양의 무한대가 있고 음의 무한대가 있는 거야. 발산의 종류는 많아. 그 중에 계속 커지는 상태를 뭐라 한다고? 양의 무한대. 계속 작아지는 걸 음의 무한대. 둘 다 뭐예요? 발산이야. 아까 말했잖아. 수렴이 아니면 다 뭐라고? 발산이야. 수렴이 아닌 건 다 발산이야. 그럼 다른 발산도 있나요? 있죠. 정해지지만 않으면 된다 했잖아. 봐봐. 내가 S를 계속 커지게 둘 거야. 좀 이따 할 건데 일단 좀 이따 다시 해줄 건데 봐봐. 사인 그래프 최근에 배웠지? X를 무한대로 보낸다. X를 계속 크게 두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계속 가지? 그럼 얘가 정해져 안 정해져? 안 정해져. 1에서 마이너스까지 왔다 갔다 해. 계속 그 말이 알겠죠?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사인 그래프. 그럼 이것도 뭐예요? 얘는 계속 커지는 것도 아니야.
작아지는 것도 아니야. 왜? 1 갔다가 마이너스 1 갔다가 1 갔다가 이거 계속 반복되잖아. 근데 정해져 안 정해져? 안 정해져요. 이것도 발산이야. 근데 이거 무슨 발산이라고 그게? 왔다 갔다 하죠. 네. 진동 발산이라고 해요. 왔다 갔다 하잖아. 같이 왔다 갔다 하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정해져 안 정해져? y값이 이래. y값이 이러잖아. 그럼 정해져 안 정해져? 완전. 안 정해지잖아. 맞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진동 발산. 이걸 부르는데 발산은 경우가 많아. 이해했죠? 발산은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그 중에 계속 커지는 걸 뭐라고 한다고? 양의무한대. 계속 작아지는 걸 음행무한대. 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다 발산입니다. 알겠지? 근데 괜찮아? 좀 어렵지? 이해는 돼요? 한 번 더 해줄까? 괜찮아? 이 컨셉 잘 이해해야 돼. 요게 첫 개를 잘못 끼잖아? 망해. 망할 거야. 그러니까 잘해야 돼. 처음에 그 생각 잘 해놔야 돼. 그럼 이제 저 기호를 배운 상태에서 앞으로 다시 가볼게. 이건 여기 잘 써져 있어. 자, 여기 써 있어. 여기 밑줄 쳐. 수렴하지 않으면 뭐라고? 발산이야. 수렴하지 않은 발산이야. 커지는 것만 발산이 아니다잉.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이야. 그죠? 수렴하지 않아? 그냥 발산이야. 이게 양의 무한대로 가나 음의 무한대로 가나 상관이 없어. 그냥 발산이야. 알겠죠? 그 심플하죠? fx 어디로 가? 발산해요. 그거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어. 발산 중에 무슨 발산이야? 그럼 그때 뭐 하라는 거야? 양의 무한대요. 얘는 음의 무한대요. 왔다 갔다 해? 진동 발산이요. 말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때는 디테일을 물어봤을 때만 하는 거다. 하지만 셋을 다 모두 발산이다. 수렴 안 해? 다 발산이다. 자, 이제는 뭐 할 거냐면 독특한 수렴.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는 수렴이 안 돼야 되는 케이스인데 수렴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자, 가보자. 자, 얘들아. 지워도 돼? 지워도 돼? 얘들아, 지워도 돼? 얘들아, 여기 책에다 여기 프린트에 적은 거 꼭 책에다 옮겨 적어놔라. 노트에 적던지. 여기 대수랑 미적분 파트는 수능에 쓸 거잖아. 맞아요? 이거 노트화 해라고. 이 개념들은 수능까지 쓸 거잖아. 이거 내신하고 땡 이게 아니라 계속 쓸 거잖아. 수능 날까지. 근데 이 개념이 날아가면 나중에 궁금해진다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는데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언제 문제가 되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수능 특강 풀거나 수능 완성 풀 때 기억이 안 나. 대수나 미적분 다. 그러니까 꼭 저거 해야 돼. 노트 단거나 하는 게 좋아요. 할 때. 그리고 노트 단거나 하면 자동 복습이 돼. 그죠? 노트를 다 정리한다는 얘기는 내가 다시 본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게 다시 또 공부야.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그걸 꼭 해주는 게 좋아. 단거나 특강 나갈 때. 알겠죠? 지금 우리 대수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개념들을 그 책에만 두지 마시고 노트에만 두지 마시고 개념 노트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옮겨 적어 놔야 돼. 알겠지? 그럼 엄청 좋을 거야. 내신 볼 때도 엄청 든든해. 기억 안 나는 거 있으면 그냥 들춰보면 되니까. 자, 일로 와. 일반적으로 이제 이 뜻이야. 이제 이 뜻 우리 이해할 수 있어. 짠. 이 뜻이 뭐야? 이거 아까 우리 무슨 기호였어, 선생님이? 계속 뭐? 커진다. 맞아요? 그 뜻이 뭐야? x가 계속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계속이라는 뜻이야. 리미트를 붙인다면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계속 커진다. 이해했죠?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때 일반적인 함수를 집어넣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수렴을 안 해.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아는 아무 함수 생각해봐. 이거 1차 함수죠? x가 계속 커져. 그럼 이거 어떻게 돼? 겁나 커져. 2차 함수죠? x가 계속 커져. 겁나 커져. 맞아요? 3차 함수죠? x가 커져. 겁나 커지겠지. 맞아요? 일반적으로 x가 무한대로 가면 수렴을 못해.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수렴하는 케이스가 있어. 자, 그게 뭔지 알려드릴게. 자,
자,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거예요. 자, fx가 무슨 함수? 유리함수야. 그럼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 얘들아, 당연히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해가 더 잘 돼. 점근선 좀 불러줄래? 예. 4분. 아 x는 4. x는 4하고 y는 y는 2죠. 점근선의 교점이 4,2죠.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얘 양수니까 1,4분면 지나는 거 맞지? 1,4분면하고 3, 4분면을 지나요. 괜찮아? 자, 이때 우리가 보는 거야. 얘를 fx 줬을 때 x가 한없이 커져요. 그럼 뭔 소리냐면 점이 있으면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이해했어요? 계속 가는 거야. 그럼 y 값이 어디에 가까워져? 2로 가까워지겠죠. 왜? 얘 이름이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얘 이름이 뭐야? 점근선이야. 점근선. 점근선이라는 얘기는 y가 점점 이리로 가까워 간다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 친구는 어디로 가까워지겠어요? 이리로 가까워지겠죠. 이해했어? 이거를 x가 무한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수렴하는 케이스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느낌이 왔어? x를 무한대로 보내거나 음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 수렴하려면 뭐가 필요해? 점근선. 그 중에서도 y 점근선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점근선 들어가는 함수가 y 점근선이 탄젠트 아니요. 탄젠트는 x 점근선이잖아. y 점근선 있는 거 누구야? 두 개 있어. 유리함수하고 하나 더 있어. 딱 하나 배웠어. y 점근선 있는 거. 로그 지수. 지수함수. 지수함수 y는 2x제곱 플러스 1하면 y는 1이 점근선이고 요렇게 생긴 그래프잖아요. 맞아요?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면 발산하지. 하지만 뭐는 있어? 음의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가요? 1로 가겠지. 자, 이것처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양의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상관없이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 y 값이 수렴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점근선. y 점근선이 필요한 거야. y 점근선. 선 존재할 때 수렴하는 겁니다. 느낌스가 오죠? 느낌스가 오잖아. y 점근선이 있어야 수렴할 수 있는 거야. 뒤에 보면은 우울해지니까 지금 보지 마. 일단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지금 이해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빨리 얘기해. 진짜로? 이거는 모르겠지? 안 배워가지고. 이거는 지금은 이거 버리고 얘는 이해됐지? 그럼 됐어. 그러니까 쟤는 나중에 배울 함수니까 그때 배우면 돼. 근데 쟤도 그 하나는 적어놓은 게 좋겠죠. 그러면은 y 점근선이 존재하는 함수는 예를 들자면 뭐가 있다고? 유리함수랑 무슨 함수? 지수함수가 있었다는 것만 알면 되겠죠. 얘들아, 로그 함수는 x 점근선이다잉. y 점근선 아니다잉. 탄젠트도 x 점근선이에요. x가 여기에서 좌우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건 x 점근선이 있는 거예요. y 점근선이 있는 게 아니야. 느낌스가 왔어?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죠, 얘들아? 여기 이쪽도 봐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하더라도 얘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얘? 얘 어디로 가? 얘도 2로 가는 거야. 알겠죠? 얘도 2로 가잖아, 지금. 그죠? 얘도 2로. 음의 무한대로 가도 2예요. 근데 여기 질문이 나오는 데 있어. 선생님, 선생님, 왜요? 걔가 이렇게 얘기해. 잘 봐봐. 잘 보세요. 점피가요. 못 넘어가는데요. 뭔 소리야 했더니 오른쪽으로 보내야 된다 했잖아. 오른쪽으로 보냈는데. 자, 우리가 지금 x를 어떻게 하고 있어? 무한대로 보내. 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여기 x는 얼마였죠? 4였지. 그럼 이거는 어디로 보내고 있는 거야? x를 어디로 보내고 있는 거야? 4로 보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못 넘어.
그러니까 함수 위로 움직인다는 건 이해를 했는데 얘가 이 점근선을 못 넘어간다고. 그게 아니고 x는 이렇게 가는 게 양의무한으로 가는 거야. 이게 음의무한으로 가는 거고. 이해했죠? 점근선은 관점이 없는 거야. 양의무한으로 쭉 가는 거야. 이해했죠? 그럼 점이 얘를 당연히 건너뛰었겠지. 이해했어? 이런 건너 이해됐죠? 얘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상한 걸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양의무한으로 간다는 거는 끝으로 가는 거야. 끝으로. 음의무한으로 간다는 건 왼쪽 끝으로 가는 거야. 이상한 짓 하지 마. 알죠? 진짜 그냥 함수 쌩까고 그냥 가기만 하면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야. 끝으로. 알겠죠? 함수 그래프 쌩까고 가면 되는 거야. 진짜로 있다니까. 못 넘어가는데 자꾸 뭘 못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못 넘어간다는 거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했더니 걔 말은 이거였어. 점근선을 자꾸 못 넘어간다는 거여서 넘어가! 넘어가면 되잖아. 했더니 자꾸 못 넘어간대. 못 넘어가는데 선생님. 엄마인지 모르겠지? 나도 이해할 필요 없어. 이상한 얘기야 이거. 양의무한으로 간다는 거는 끝으로 보내는 거야. 끝으로. 알겠죠? 음의무한으로는 왼쪽 끝으로 보내는 거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지? 제발 없기를. 올해는 없기를. 오른쪽으로 보냈거든요? 응. 음의무한테 나오던데? 왜? 음의무한테 오잖아요. 아니 오른쪽 끝으로 가라고. 이게 있는데 넘어가도 돼요? 없겠지 설마. 없길 바래. 지금 내 영상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그 친구 좀 찔릴 거예요. 그 친구 많아. 1년에 한두 명 꼭 나와. 이제 알겠어? x가 무한대로 간다, 음의무한대로 간다는 건 알겠어? 알겠죠? 야, 오른쪽 끝으로 갈 거냐, 왼쪽 끝으로 갈 거냐에 관한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함수 중에서도 많아. 자, 이런 그래프도 있어. 여러분 모르는 거야. 태어나 처음 보는 그래프야. 이건 지금 미적분 2에서 나오는 그래프니까 지금 여러분 아예 처음 보는 그래프야. 자, 일로 쭉 가고 일로 쭉 가고 있죠. 이런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얘를 fx라고 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면 어디로 가고 있어요? x축이니까 0으로 가고 있는 거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할지라도 0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어디로 보는지만 알면 되는 거고 점근선, y 점근선이 있으면 무한대로 보낼 때 수렴한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오케이. 그러면은 극한과 발산, 수렴과 발산은 이해가 되셨을 건데, 자, 너무 당연한 건데 얘들아, 일반적인 함수들은 x가 무한히 커지면 함수 y 값이 어떻게 돼요? 무한히 커져요.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이해했어? 음의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음의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점이 이리로 올라갈 거잖아. 그죠? 그냥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거예요. 일반적인 함수들은. 그러니까 점근선이 없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다 뭐 한다고? 발산해. 근데 올라가면 뭐예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인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인 거야. 알겠죠? 이해했지? 응. 그럼 이제 확인해 보자.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3이다. 이 친구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 용어 익히 봅시다. 알겠죠? 이거 뭐라 한다고?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친구잖아. 그러면 이 점 P를 오른쪽 끝으로 보내면 계속 올라가죠? 계속 커지죠? 그럼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하는 거고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4 똑같은 함수예요. 근데 얘는 x를 어디로 보내? 왼쪽 끝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저기로 내려가지. 계속 작아지지. 그러니까 널 뭐라 그러는 거야? 음의 무한대입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괜찮아? 어려워? 어렵지 않죠. 무한대로만 보내는 건 있지 않아? 안 돼! 이것도 있겠죠. 그럼 이거 물어볼게. 이건 뭐야? 자, 얘 x가 2로 가. x 플러스 3 어디로 가? 6으로 가겠지.
이해했어요? 6 그 능치 셌어? 얘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으면 그냥 이 x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 값이 나와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이 설명을 해줬을 때 이게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알으셔야 되죠. 이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 한번 풀어봐. 자, 여기 다 풀 거야. 그냥 보세요. 못 풀었어도 다 풀 거니까. 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풀 건데, 요건 할만하죠? 그래프를 그리고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처음에는 있던 애들아 그래프를 그리면서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 이해가 잘 되니까. 자, 얘는 요거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가 점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잖아, 그죠? 그때 y 값이 어디로 갑니까? 라고 뭐라고 말해야 돼? 0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죠? 맞아요? 이 점이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이니까 이 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y 값은 0으로 갑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 마찬가지로 얘 똑같은 거예요. 여기로 해볼게. 이 친구 그래프는요, y는 x제곱 빼기 3x라는 그래프는 x축에서 0에서 만나고 3에서 만나는 거지. 맞아요? 여기 생겼는데 얘가 x는 1로 가는 거야. 1.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2라는 점인 거죠. 맞아요? 그럼 점이 이렇게 다가오고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니까 y값이 어디로 다가오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직접 숫자를 집어넣는 거가 가능한 이유는 지금 미리 좀 스포를 하자면 얘가 연속적인 그래프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봐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 쳐봐. 얘가 지금 뭐 여기 x는 1이에요 1,3이고 얘는 1, 마이너스 2야. 이해했지? 함수가 두 개 갈라진 거지 지금. 그럼 보통 어떻게 쓸 거냐면 예를 들면 뭐 fx는 x가 1보다 작을 때는 누구, x가 1보다 클 때는 누구,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함수를 써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수 있죠. 우리 이미 함수 파트에서 봤었어요 이런 거죠. 그렇다고 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3일까 마이너스 2일까? 말할 수가 없겠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집어넣어서 값을 낼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끊어져 있지가 않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해했나? 끊어져 있지 않을 때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연속적인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집어넣어도 괜찮아.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 여기는 지금 기호들을 익히는 파트니까. 여기서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얘가 3인 건 알 거야. 그죠? x가 계속 가서 3이잖아. 그죠? 이제 문제 얘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친구의 그래프를 말씀드리면 점을 찍어보면 알아요. 얘가 제곱이잖아. 제곱이 형태이기 때문에 y축 대칭량 좌우가 같고요. 자, 이 친구는 x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0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얘가 아래로 쭉 내려올 거고, 얘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를 들면 0.1을 집어넣으면 0.1의 제곱은 0.01이죠. 그 0.1 집어넣었을 때 1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함수값이. 그러니까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커지는 친구니까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얘를 음수를 집어넣어도 결과가 똑같거든. 그래서 양쪽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튀어나옵니다. 실제로 점을 찍어보면. 이걸 안 상태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낸다는 건 여기로 쭉 왼쪽 끝으로 보낸다는 거니까 어디로 다가가는 거야? x축에 다가오는 거죠? 얘가 0입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그죠?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요거는 안 알려줬던 거야.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단하는 기법입니다. 잘 봐봐. x가 변하면 얘만 변하지. 맞죠? 그럼 얘가 x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이 친구의 값이 점점 커질 거지. 근데 얘가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은 커지고 있는데 음수인 거잖아. 맞아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00 이렇게 가는 거잖아, 얘가. 그죠? 그럼 얘를 제곱하면 부호가 뭐로 바뀌어? 양수로 바뀌죠. 그러니까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로 바뀌지. 그럼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절대값은 커지는데 음수로 쭉 가고 있던 거잖아. 근데 걔를 제곱해버리면 겁나 큰 양수가 되겠지. 그럼 겁나 큰 양수분의 1이래요. 겁나 큰 양수분의 1이래. 그럼 얘가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0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셔도 괜찮아요. 이건 뭐로 해석한 거야? 수식적으로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해석한 거야. 알겠지? 좀 이따 이 기법은 자세히 알려줄게요. 자세히 알려줄게요. 걱정하지 마. 자세히 알려줄 거야. 자세히 알려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3단원에서 이거 할 겁니다. 여기가 괜찮아? 근데 지금은 뭘 하라고요? 그래프로 그리는 걸 연습을 최대한 해보고 요것처럼 그래프를 못 그리는 상황에서는 저런 식으로 이용을 해보자. 빨리. 3번 안 들어도 돼? 괜찮을 것 괜찮을 거예요. 그럼 괜찮아 이거? 좋아요. 자 이번 해보자. 자 그럼 이번엔 반대야. 얘가 0으로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럼 얘가 엄청 작아지는 거야. 0.1의 제곱, 0.01의 제곱, 0.00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들아 얘가 0.1의 제곱만 해도 0.0001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분의 1은 얼마예요? 얼마야? 이거 얼마야? 만이죠, 만. 이해했어? 그럼 얘는 얼마냐면 0.000001이잖아. 그죠? 그럼 올리면 얼마예요? 100만이거든요. 이해되고 있어? 얘가 지금 얘가 작아지면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값이 어떻게 돼? 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지. 맞아요? 이거를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보셨는데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얘를 물론 그래프로 아까 알려준 대로 봐도 알 수 있어. 자 봐봐. 아까 전에 y는 x제곱분의 1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잖아. 맞아요? 0에 다가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점점 커진다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위로 쭉쭉 올라가는 거지. 그럼 얘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배웠잖아. 그럼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에서 7을 빼봐야 빌 게이츠 통장 잔고에서 빌 게이츠 요즘 제 일론 머스크 통장 잔고에서 7만원 빼가봐야 패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럼 얘가 여전히 뭐라는 얘기예요?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건 다 그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겠지. 7을 빼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럼 여기서 얘 들어봐. 자, 얘들아 컨셉을 이해시키려고 보여줄게. 얘 뭘 것 같아?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뭐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야. 1경은 여전히 뭐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야. 뭔 소리냐면 얘는 잘 들어. 계속 커지는 상태, 즉 양의 무한대죠. 맞아요? 이 양의 무한대라는 거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숫자의 크기로 커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양의 무한대라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인지를 못할 정도로 커지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럼 거기서 우리가 인지하는 숫자를 빼봐야 의미가 없어. 이해했음? 그러니까 이미 인간이 염두에 둘 수 있는 숫자가 아니야. 얘는 엄청 커지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1조를 빼나 1경을 빼나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숫자를 넣어봐야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 여기 뭘 더해도 의미가 없어.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 알겠죠? 양의 무한대라는 건 그런 컨셉인 거야. 이해했죠? 이거 컨셉을 이해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값이 아니야. 계속 커지는 거야. 계속 커지는 거에다가 1조를 빼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계속 커질 건데. 맞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얜 정해져 있는 값. 너는 계속 커질 거 둘을 빼면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야.
알겠죠? 어. 우주 관점에서 봤을 때 우주가 엄청 팽창하고 있는 건 알잖아.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우리가 70년 전에 보이저 호를 쏘던 60년 전에 보이저 호를 쏘던 오늘 보이저 호를 쏘던 우주 관점에서 봤을 때 의미가 없어. 그 얘기야.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저 호는 어차피 끝에 도달을 못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냐? 얘는 우리가 배운 거에서 음수를 달았네. 그럼 얘는 뭐예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거기다 뭘 더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음의 무한대로 가는 친구한테 뭘 더해봐야 의미가 없어. 음의 무한대로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만한 친구는 뭐가 있을까? 요거 두 개만 해볼까? 자, 얘 그린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얘를 음의 무한대로 보낼 거래. 음의 무한대로 보낼 거래. 그러면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자. 그래서 너는 음의 무한대로 갑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친구 오세요. 현우야, 너 무리함수 그리는 거 기억나? 안 나요? 오케이, 있어. 일단은 요거부터 해야 돼. 얘들아, 여기 짤막하게 무리함수 그래프 짤막하게 던져줄게. y는 a 루트 bx를 기본형이라고 해. 요거를 이거 꼭지점이 0,0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그리면 0,0을 지나는 친구인데요. 예를 들어 A랑 B가 A도 양수고 B도 양수면 몇 사분면에 그려져요? 이 꼭지점을 기점으로 4사분면을 나눴을 때 1사분면에 그려져요. 자, 꼭지점 기준으로 뒀을 때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몇 사분면에 그려져요? 2사분면에 그려져요. 그 다음에 꼭지점을 기준으로 A도 음수고 B도 음수면 어디로 그려져요? 3사분면에 그려져요. 마지막 A가 음수고 B가 양수면 4사분면에 그려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Y는 A 루트 B X 빼기 M 플러스 N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만 움직이면 돼? 이 그래프에서 꼭지점만 옮겨주면 돼. 얘는 꼭지점이 M,N일 테니까. 자, 이거 관점으로 쟤를 보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4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의 개수로 묶어. 마이너스 X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지. 뿔만면 몇 사분면이야? 뿔만면 어디 몇 사분면이야? 이 꼭지점을 기점으로 몇 사분면이야, 선생님이? 그렇지. 그럼 이 꼭지점 어디예요? 4 컴마? 아무것도 없어. 4,0이에요. 그럼 4,0을 기점으로 십자가를 그렸을 때 뿔마면 2,3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에서 얘들아 간다. 음의 무한대로 보낸대요. 음의 무한대로 보낼 거야. 그럼 계속 어떻게 돼? 커지지. 그럼 널 뭐라 그러는데? 양의 무한대요.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 쌤 무한대로 가는 거면 다 발산. 발산. 여기 애들 다 발산이에요. 여기 다 발산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y 점근선이 없는 그래프들이잖아. 얘 다. y 점근선 없지. 다 발산이야. 무한대로 보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x를 보냈을 때 수렴을 하려면 y 점근선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다 발산이야.
그런 건 좀 심플하죠. 그렇게 생각해 놓고 그럼 양의무한대야 음의무한대야만 보면 돼요. 그죠? 몇 가지만 좀 풀어볼게.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있어. 오, 여기부터 좀 잘 봐야 돼. 자, 풀어보자. 얘들아, 이제 나만 봐, 나만. 얘 x분의 2점 어디서 끊겨 있어? 그래프가 x가 0일 때. 그럼 2일 때 안 끊겨 있지. 집어 넣으면 돼. 얼마야?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예요. 내가 아까 말한 거 이렇게 쓰는 거야. 연속적일 때 그냥 집어 넣으면 돼. 알겠죠? 자, 문제가 생겼어. 마삼을 집어 넣으면 얘가 뭐 돼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 얘 뭐냐면 지금 마삼에서 점근선을 가져요. 분모에 마삼이 있으니까 x 플러스 3이 있으니까. 근데 위에 있는 친구가 하필 x 플러스 3 x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되거든. 맞아? 잘 봐. 아까 내 멘트가 중요한 거야. x가 마삼으로 가면 얘가 0이야 0에 가까워지는 거야.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0이야 아니야? 0이 아니야. 0이 아니면 뭐 할 수 있게? 존재는 가능해. 다시 분모가 0일 때만 존재를 못하는 거니까 분모가 0에 가까운 건 존재하는데 이상은 없어. 맞아요? 그럼 얘랑 얘가 이제 완전히 뭐예요? 같은 의미가 뭐 해도 돼? 약분이 가능한 거야. 그럼 뭐 만났냐면 리미트 x가 마삼으로 갈 때 x 빼기 2는 얼마예요만 남는 거야. 맞아요? 그 얼마야? 자, 이거 서울대 구술 면접이야. 2007년도. 너무 옛날 일인가? 22살인데 알아요. 어쨌든 넘어가고. 서울대 구술 면접이었어. 뭐였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얼마인지 서술하고 왜 그런지 설명하시고가 서울대 구술 면접이었어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풀었냐면 칠판을 주고 푸는 거예요. 구술 면접이 뭐예요? 칠판을 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입니다. 나가세요. 끝. 탈락. 틀린 건 아니었거든? 나랑 터치보잖아 지금. 왜 틀렸게? 얘가 뭘 설명 안 했어 지금. 맞아요. 그거예요. 0이 아님을 설명 안 했어. 잘 봐. 얘가 얘가 약분이 가능. 얘들아, 얘가 이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약분도 의미가 없어. 존재하지 않을 건데 뭐 어떻게 약분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지? 근데 x가 2로 그건 안 돼. x가 2로 갈 때 x 빼기 2가 0이 아니지. 그러니까 얘가 분모가 0이 가까워지는 거지 0이 아니기 때문에 값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분하면 연산이 가능합니다. 라는 멘트를 붙인 애들만 붙었어. 이해됐어요? 지금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수능 출제위원들이 어딜 포인트로 잡고 있는지 알겠죠? 얘가 지금 대입하는 거랑 차별이 있어야 되잖아. 이 극한이라는 컨셉은 뭐가 다른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딱 이게 2번 문제야. 너 지금 극한이 대입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정확하게 알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이해했지? 어렵죠? 여기 되게 어려워. 새로운 컨셉이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야. 근데 더 어려운 이유는 행렬처럼 아예 색다르게 생겨버리면은 그냥 받아들여지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풀던 거랑 뭔가 컨셉이 비슷한데 달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또 산이 하나 남았는데 일단 넘어갈게. 자, 여기 아까랑 똑같은 건데 이거 두 개 한번 볼까요? 얘들아 봐봐. 슬슬 그래프로 그리기가 좀 빡센 애들이 나와요. 그렇지, 슬슬. 근데 요건 알면 좋긴 해. 얘들아 1은 절대값으로 써도 아무 문제 없지.
그리고 절대값 b분의 절대값 a는 절대값 b분의 a로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도 돼. 그럼 이제 그릴 수 있어. 자, 이 친구 유리함수를 그려요. x는 1을 정근선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함수를 y는 x 빼기 1분의 1이라고 그래프를 쓰자. 근데 여기서 뭐 씌우래요? 절대값을 씌우라고 했으니까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들을 다 위로 올리면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긁어 풀면 이게 편하지? 그 다음에 뭐래? x를 어디로 보냈어? 양행마다로 보내는 거지? 그럼 오른쪽 끝으로 가래. 그럼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x축으로 꺼야 되는 거니까 너 0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했어? 괜찮아? 근데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풀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내 말은. 잘 봐봐. x가 어디로 가고 있니? 그러면 이 친구도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지. 겁나 커지고 있는 거지. 거기서 1을 빼봐야 얘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는 건 바뀌지 않았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1이야. 겁나 큰 거분의 1이야. 없지. 1조분의 1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일론 머스크 재산분의 선생님의 재산 의미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0이야. 그거는 0이야. 의미가 없는 숫자야. 비교가 의미가 없어. 이해했지? 1000분의 1이 의미가 있어 없어? 사실 그것도 의미가 없어. 1000분의 1 그릴 수 있어요. 여기 찍을 수 있어? 좌표평면에 한번 1000분의 1 찍어볼래? 일단 볼펜 크기가 1000분의 1 넘어요. 그지? 그러니까 1000분의 1 붙여도 인류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작은 숫자인데 이 무한대라는 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커지고 있는 중이라니까? 그럼 그거분의 1이잖아. 그럼 전혀 의미가 없는 숫자야. 0이야. 그냥. 알겠죠? 위에 1은 그냥 엄청 큰 거분의 1이니까 0.0000 해가지고 내가 잠들 때까지 00000 하다가 그거 자도 걔보다 작은 수예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가 거의 뭐에 가깝다. 그 0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0. 여기 맞잖아. 0.0000 현우가 죽기 직전까지 0 하다가 1 하고 죽은 거야. 한 80년. 이해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작은 수라고 해요. 이 값이. 그러니까 얘는 거의 뭐로 봐도 돼? 0으로 봐도 돼. 이거.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알잖아요. 목적지가 뭔지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정확하게 알고 있죠.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자, 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예요. 음의 무한대로. 그죠? 음의 무한대로 갈 거야. 그럼 음의 무한대를 제곱했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 음의 무한대를 제곱했어. 그럼 부호가 플러스니까 양의 무한대로 갔겠죠? 그럼 얘는 얼마로 가? 양의 무한대분의 1이야. 어디로 가? 0이겠지. 0으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럼 3에서 0을 빼래. 그럼 뭐로 가겠니? 3으로 가겠지. 이해했음? 그 얘기야. 3에서 0을 빼봐야 의미가 없잖아. 아니, 얘 정확한 0은 아니야. 3에서 0에 가까운 수를 빼면 어디로 가까워짐? 이런 얘기예요. 3에 가까워지겠지. 빼지는 애가 점점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3 빼기 0.1, 3 빼기 0.01, 3 빼기 0.001, 3 빼기 0.00001, 3 빼기 0.00001, 3 빼기 0.00001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얘가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3에 가까워지지. 그 얘기야. 아예 새로운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 그냥 받아들여. 아예 모르던 애야 얘는. 그죠? 우리 그냥 본 적이 없는 애야.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발산과 수렴은 리미트라는 건 우리가 아예 모르는 세상이에요. 자, 이리 와. 아이고. 그러면 이제 해보자, 같이. 은혜야. x가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냐? 그럼 얘가 0에 어떻게 되고 있어? 가까워지고 있지. 그러면은 얘가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 뭐 하래요? 그럼 얘가 0.1의 제곱, 0.01의 제곱, 0.001의 제곱, 0.00001의 제곱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점점 작아지는 거야, 안에 있는 친구들이. 왜요? 얘가 마이너스 1로 간다는 얘기는 얘가 어디로 가까이 가니까?
0에 가까워지니까. 그러면은 0에 가까운 수분의 1은 어떻게 되냐면 개 커요. 0.1분의 1은 얼마야? 1 안에 0.1이 몇 개 들어가? 1 안에 0.1이 몇 개 들어가? 0.01분의 1은 얼마야? 0.001분의 1은 얼마야? 0.0001분의 1은 얼마야? 이렇게 가는 거 이해되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분모가 작아지면 0에 가까워질수록 이 값은 어떻게 돼요? 커지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양의 무한대로 갈 건데 여기 뭐가 붙어 있어? 그래서 얘가 뭐예요? 음의 무한대로 갑니다. 라고 쓰셔야 돼요. 빨리 적어놓는 게 좋을 걸 혼자 하면 이거 되게 힘든데. 얘가 어디로 간다고? 여기 봐봐. 하나 차근차근히 가는 거야. 이 친구가 0으로 다가가요. 맞아요? 0으로 다가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어디로 간다고? 이 초록이는.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 앞에 뭘 달아놓은 거야? 뭘 달아놓은 거야? 마이너스를 달아놨잖아. 그래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너는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알겠죠? 마음에 들고 있어? 좋아요. 그 나머지는 해볼만 할 것 같아. 자 이제 오늘 3까지는 힘들겠다 야. 생각보다 이쪽 항상을 좀 어려워하네. 괜찮아. 오늘 좌석 5까지만 하자. 근데 느낌은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돼. 충분해. 집에 확인 체크 풀어보면서 확인만 해봐. 그럼 분명히 안 될 거야 잘. 그럼 갖고 와서 다시 확인하면 돼. 아 내가 뭐 잘못됐네. 이해하고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알겠죠? 여기 이 정도면 충분해. 일단은 뭔지는 알겠다가 중요해.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하면 그건 문제가 있어. 이거는 문제가 있고 뭔지는 알겠는데 좀 어렵네. 정상 컨디션. 뭔지 알겠다. 굿. 개 쉬운데 조심해. 올 기가 조심해야 돼. 개 쉬운데 조심해야 돼. 개 조심해. 뭔가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 개 쉬운데 좀 이상한 거야. 새로운 걸 나갔는데 개 쉬운데 좀 이상해. 그건 이상한 거야. 그런 애들이 나중에 미분 가면 뭐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갑자기. 이해됐니? 지금 개 쉬워요. 그럼 갑자기 미분할 때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데가 맞는 거야. 어려운데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 정도가 딱 되는 거야. 자, 이미 우리 이거 설명해줬어. 아까 전에 잘 봐봐. 여기 1,4라는 점을 지나는 y는 fx라는 점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 어떤 점 p가 있는데요. 얘가 x, fx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얘를 사용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좀 이상한 게 뭐 있냐면 점이 이 점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지. 그럼 오른쪽에서 오면은 오른쪽에서 다가오겠지. 근데 이 점이 어디 있을 수도 있어. 왼쪽에 있을 수도 있지. 왼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이때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극한을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극한을 우극한이라고 불러요. 오른쪽 우예요.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 있죠. 왼쪽에서 다가오는 극한을 좌극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왼좌죠, 왼좌.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운전하지 마세요. 우회전, 좌회전이 헷갈리는 분들이니까. 알죠? 우회전은 어디야? 오른쪽이야. 좌회전은 왼쪽이고. 그게 헷갈리면 운전을 하면 안 돼. 전방 500m 우회전입니다. 왼쪽 커버리면 이제 사고 나는 거야. 없을 것 같지? 전방 500m 좌회전 하시는데 우회전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아 진짜야. 난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친구한테 야 500m 앞에 우회전이래. 아 우회전? 근데 1차선으로 가는 거야. 우회전이라고 그랬더니 우회전! 그래서 오른쪽! 친구니까 오른쪽! 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 그래서 1차선이 있어서 이제 오른쪽 못 가! 그래서 돌았잖아 이렇게 뺑뺑뺑뺑. 서울은 한번 잘못 들어가면 20분씩 늘어나거든요. 오른쪽에서 돌리니까 뭐지? 우회 무슨 말이 했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게 우극한이야. 왼쪽에서 다가오는 게 좌극한인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맨날 우리가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극한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한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가긴 하는데 오른쪽에서 올 거야. 이게 뜻이 뭐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컨셉을 제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얘들아, x는 x 있잖아. x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어떻게 돼? 그래서 플러스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크다는 플러스, 작다는 마이너스인 거야. 이해했죠? 그럼 리미트 왼쪽에서 올 거야. 뭐라고 하면 돼? x가 1로 오긴 하는데 어디서? 왼쪽에서. 이거 아니야. 앞에 쓰면 부호야. 그건 다른 데잖아. 그죠? 뒤에 써야 돼. 뒤에 써야 헷갈리지 않는 거야. 1의 우극한이라고 있고요. 얘는 1의 좌극한이라고 읽어요. 자, 이때 잘 봐봐. 얘 얼마야? 오른쪽에서 와도 얼마야? 왼쪽에서 와도. 이때 얘네들이 같죠? 같잖아? 이때 우리는 이거인 상황에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제 우극한 점 떼는 거야. fx가 얼마다? 4라고 말하고 이걸 극한값이 x는 1에서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기호를 쓰려면 왼쪽에서 오는 친구랑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만 해요. 그래야만 뭐가 존재하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알겠죠? ES는 두 개가 다르면 존재하지 않아. 아까 말했던 거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얘 극한값이 없는 거야.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근데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쓸 수는 있어. 이거 따로, 요거 따로 볼 수는 있어. 근데 같지가 않죠? 이렇게는 못 쓰는 거야. 이해했어? 예시 한번 들어줄게. 예시예요. 이런 애가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 x는 1, x는 1을 기점으로 왼쪽에 있는 게 x가 1보다 작은 것이고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x가 1보다 큰 것이죠. 작을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면 어때요? x제곱 플러스 1이지. 1면 얼마야?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짠! 얘가 1, 맞아? 얘는 요 1보다 클 때는 얘죠? 1 집어넣으면 얼마야? 6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1,6. 마음에 들어? 그럼 이때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으로 갈 때 fx 그러니까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죠? 그럼 어디라고 말해야 돼? 2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맞아요?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오는데 오른쪽에서 오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 6으로 가죠. 둘이 어때? 다르죠? 이때 극한값은 없어요. 그러니까 x는 1에서 극한값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자,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는 거 하나만 해줄게. 자, 이제 헷갈리는 게 있어. 뭐냐면 여러분이 보기에는 극한값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봐봐. 자, 얘는 y는 fx인데 x 플러스 4래. 근데 단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대요. 쉽게 말해서 정의역에서 문 빼라. 1은 빼래요. 이해죠? 정의역에서 1은 없어. 이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존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겁니다. 왜냐면 자 얘는 다시 봐봐. 우리가 존재하는 친구 잘 봐봐. 얘가 존재하려면 1로 갈 때 우극한하고 1로 갈 때 좌극한이 뭐 하기만 하면 돼? 같기만 하면 돼. 얘 지금 1인 순간은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1에서 오른쪽이랑 왼쪽만 물어본 거야. 이 순간은 안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어디만 없어요? 그 순간만 없잖아. 그럼 얘가 1라면 얼마야 이거? 1,5인 점이 없는 거겠죠? 이게 없는 거야. 얘 이 함수에 없는데 이 위치가 이런 건 알겠지? 그러면은 얘 어디로 가요? 1의 우극한 어디로 가? 5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요? 5로 갈 거 아니야. 둘이 어때? 같죠? 그럼 얘는 얼마라고 말하면 돼? 5로 가고 존재해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없어도 그냥 극한값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극한값은 뭐랑 상관이 없어. 함수값이랑 관계가 없어. 함수값이 존재하냐 안 하냐는 극한값이 존재하냐를 결정하지 않아. 이해했어요? 함수값 여기 있어도 돼. 그러니까 1일 때만 3인 거야. 1일 때만 3이야. 근데 이건 극한값은 존재해. 근데 연속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빵꾸 들어있잖아. 그렇죠? 연속성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 점에서 연속은 아닌 거야. 근데 뭐는 있는 거야? 극한값은 있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슬슬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다니까. 개똥 같은 애들이 나올 거거든요. 막 그래프 있는데 막 빵꾸 뚫려고 막 내려오고 올라오고 이런 이상한 애들이 나와요. 알겠죠? 이상한 애들이 나올 거야. 개똥 같은 애들이 나올 거야. 그래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연속적인 그래프들은 이제 안녕 더 이상 다른 것도 나와요 이런 얘기예요. 개똥 같은 것도 낼 거야 이런 느낌. 이해했죠? 그게 우극한과 좌극한입니다. 이건 어려운 개념이 아니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자, 이거 한번 풀고 끝냅시다. 안 좋아? 한번 해보자. 근데 어려운 건 맞아. 여기 쉽다 그러면 이상한 애야. 저는 이거 너무 쉬운데요? 이상하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워. 그래도 시도해야 돼. 힘들어도 시도해야 돼. 알죠?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아, 나 2시간이나 수업해야 개 힘들다. 아니야. 집에 가서 무조건 한 번 봐야 돼. 안 그러면은 휘발려. 어려운 거일수록 빨라. 날아가는 거. 내가 이해가 될 듯 말 듯 할 때 봐야 돼. 그래야 좀 더 많이 잡아. 근데 될 듯 말 듯 할 때 집에서 자잖아? 그럼 자고 일어나면 깨끗해져. 내가 그런 걸 했었나? 이게 무슨 말이겠지? 경험해본 적 있을 거야. 잠깐 쉬었다가 개고생했으니까 집에서 롤 한번 때려야겠다. 롤 한번 딱 때리고 나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쉬었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집에 가서 바로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안해요. 안에서 깨져서. 안에서 깨지면 이거 못 자라. 자, 갑시다. 몇 개 한번 볼게. 이거 왜 이렇게 뿌예? 잘 안 보여. 보여 이제. 자, 내가 몇 개 한번 볼게. 너 간다. 자, 1번이에요. 2에 뭐래? 우극한. 어디야? 2에 우극한이잖아. 어디야? Y값 보는 거야. Y값 3이야. Y값 보는 거야. 2에 좌극한이야. 어디 보는 거야? Y값 얼마야? 0으로 가고 있어. 그럼 얘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존재 안 해요. 자, 그냥 다 해야 되겠구나. 0의 우극한이야. 맞아요? 4번 0의 우극. 얘들아 날 봐. 풀지 마. 푸는 건 집에 가서 해. 날 봐. 자, 0의
우극한이야. 4번은 맞아요? 그럼 어디로 가고 있어? 얘 3으로 가고 있어. 자, 여기 좌극한이야. 어디로 가고 있어? 3으로 가고 있어. 맞아요? 둘이 같이 달라. 그럼 너는 3으로 존재하는 거야. 이해했어? 한 번 더? 한 번 더. 퍼랭이 이해됐어요? 퍼랭이 보라색이야. 보라색. 자, 얘가 x가 0의 우극한으로 가래요. 그럼 x가 여기가 x가 0이잖아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함수에서. 그죠? 그럼 y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3. 자, 얘는 어디서 오래요? 0보다? 저 뜻은 뭐예요? 0보다? 좌. 왼쪽에서 오는 거예요. 얘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극한하고 0에서 우극한하고 0에서 좌극한이 같죠? 그러면 0에서 극한값이 3입니다 라고 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둘이 같을 때만. 둘이 다르면 존재 안 합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림 보고 얘들아 지금 이게 됐다는 친구들도 집에 가면 잘 안 될 것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봐야 되는데 요거 너무 중요한 거라 요거 하나만 띡 하고 끝낼게요. 그죠? 자, 여러분이 판단해봐. 판단해보는 거야. 얘는 존재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왜냐면 잘 봐봐. 1번 봐봐. 1번 봐봐. 얘 봐봐. 얘가 x는 2에서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2의 우극한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으로 갈 때 x 빼기 2분의 1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란 말이죠. 일단 발산은 수렴이 아니지. 수렴이 아니라는 얘기는 극한값이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존재하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다가 얘 또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으로 가잖아? 그럼 이 친구는 음의 무한대로 가요. 이거 같지도 않아. 맞아요? 같지도 않고 발산은 기본적으로 수렴이 아니라 그 값이 없는 거야. 알겠죠? 상태는 값이 아니야. 알겠죠? 여기서 존재 안 해요. 자, 얘 볼게. 얘가 좀 어려워. 저것 때문에 오늘 시작한 거야. 진짜 이 문제는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뒤에 시험. 자, 그랬어. 우극하냐? 그냥 이거 할게. 이거죠? 이거 두 자리수 할게. 두 자리수 한다. 얘들아, 1보다 큰 거 집어넣으면 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면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와. 맞아요? 그러니까 약분 때리면 얼마야? 2예요. 맞아요? 여기 1 집어넣는 거니까. 마음에 들어? 약분 되는 건 알죠? 자, 근데 얘 1보다 뭐래? 좌우하면 1보다 살짝? 작아. 그럼 1보다 살짝 작은 것에 1을 빼면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이해했어? 음수면 뭐 달고 나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그럼 약분하면 얘가 1의 좌극한을 할 때 얘가 0 되는 거 아니야? 1의 좌극한은 1인데 1보다 살짝 작은 값인 거야. 맞아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 얘가 2로 가는 건 맞아. 근데 뭐 있어? 그래서 얘가 얼마나 가요? 마이너스 2. 그럼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절대값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은 존재 안 합니다. 얘는 2고 마이너스 2여서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어렵지?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 맞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한번 풀어줬는데 밑에 풀이에 얘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얘는 없을 거거든? 이해했죠? 그럼 한번 써놓고 해보세요.